안녕하세요. 디지털로 살을 잃었다 17번째 영상은 보이스 피싱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보이스 피싱에 대해 주요 특징, 주요 유형, 예방하기 순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이스 피싱 바로 알기 첫 번째 주요 특징입니다. 보이스 피싱 범죄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징 첫 번째는 공공기관 및 가족 등을 사칭합니다. 보이스 피싱은 검찰, 경찰,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, 지인 등을 사칭하는 특징이 있습니다. 특징 두 번째는 심리적 압박입니다. 보이스 피싱은 개인정보 노출, 범죄사건 연루, 자녀 납치, 대출 권유 등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. 특징 세 번째는 발신번호 조작입니다. 발신번호가 공공기관, 금융기관이나 가족, 지인 등의 전화번호로 보이도록 조작하여 문자 및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. 마지막 특징 네 번째는 유창한 한국어를 사용합니다. 옛날에는 어눌한 한국어 등으로 개그 프로 등에서 놀림감이 되었던 보이스피싱이지만 최근에는 표준말과 전문 용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 구별이 어렵습니다. 보이스피싱 바로 알기 두 번째는 주요 유형입니다.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유형 첫 번째는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입니다. 심리적 압박을 위해 학업, 군 복무 등으로 별거 중인 자녀가 납치되거나 사고에 당한 상황을 연출하여 자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입니다. 특히 전화상에서는 또래의 다른 목소리를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. 이와 같은 전화를 받으셨다면 전화 종료 후 자녀나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세요. 평소 확인을 위한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 유형 두 번째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입니다. 검찰, 금융기관의 전화번호로 본인이나 가족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협박과 함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방법입니다. 미리 개인정보를 확보 후 통화를 시도하고 가짜 공문서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속기 쉽습니다.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해주세요. 정부기관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나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 검찰 및 수사기관은 카톡, 메신저를 통해 공문서를 보내거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니 위와 같이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전화를 종료해주세요. 유형 세 번째는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입니다. 은행이나 카드회사,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우대금리나 정부 특례 보증 대출 등 대출 상품을 소개, 권유하는 방법입니다. 현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대출 편법을 위해 비용 청구 등으로 현금 송금을 요구합니다. 단기 상환으로 신용 등급을 올린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해 대면으로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 수법도 있습니다. 또한 대출 상담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피싱 사이트 혹은 금융정보 앱 설치를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편취하기도 합니다. 이 경우 편취한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.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전화,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 문자로 앱 설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. 신용등급은 단기 입출금으로 단시간에 상승하지 않습니다. 당일 상환 등을 안내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. 유형 네 번째는 메신저 피싱입니다.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예전에는 전화로 진행되었던 보이스피싱이 메신저를 활용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특히 메신저 피싱은 앞서 소개드렸던 모든 수법에서 사용됩니다. 메신저는 문자 메시지,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서 가족, 친구, 지인, 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입니다. 카카오톡 메시지로 급하게 송금해달라고 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핀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. 혹은 메시지에서 인터넷 주소를 통해 피싱 사이트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편취하기도 합니다. 메신저 피싱에 속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. 가족이나 지인이 송금을 요청하면
전화로 확인하세요. 주문한 적 없는 택배 등 수상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마세요. 혹시나 클릭하셨다면 앱 다운로드나 개인정보 입력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. 만약 보이스피싱 전화, 문자를 받고 당황해서 현금을 송금했거나 개인정보를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 번째는 계좌 지급 정지 신청입니다. 경찰서 112, 금융감독원 1332 혹은 이용하시는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세요.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입니다. 경찰서 112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세요. 세 번째는 피해 구제 신청입니다. 지급 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세요. 보이스피싱 바로 알기. 세 번째는 예방하기입니다.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. 먼저 개인적 방법입니다. 현금 이체, 개인정보, 앱 다운로드 요구는 응하지 마시고 통화는 종료, 문자는 삭제해주세요. 가족, 지인이 송금을 요청할 경우 꼭 전화로 확인하세요. 수상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에서 앱을 다운로드 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니 주의해주세요. 다음은 제도적 방법입니다. 첫 번째는 지연 이체 서비스입니다. 인터넷, 모바일 뱅킹 송금 시 최소 3시간 이후 입금되도록 하는 제도로 이체 버튼을 잘못 누르셨더라도 3시간 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용하시는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지연 이체 서비스는 가족, 지인의 계좌 등을 사전에 등록하시면 등록한 계좌에는 즉시 이체가 가능하도록 예외 설정이 가능합니다. 두 번째는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입니다. 인터넷, 모바일 뱅킹 이용 시 등록되지 않은 계좌에는 1일 100만원 이상 이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. 이용하시는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해외 IP 차단 서비스입니다. 보이스피싱은 주로 해외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해외 IP 차단 서비스는 국내에서 해외로의 이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입니다. 이용하시는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해외 출국 시 해제하지 않으시면 국내 계좌에서 거래가 어려우니 출국 시 꼭 사전에 해제해 주세요. 이상으로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영상을 참고하셔서 보이스피싱에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